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10월 초에 시행 안 한다. 부동산의 반등 시작. 분양가 상한제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10월 달에 시행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가 가산이 되고요. 1가구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0%가 가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 그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면 2019년 4월 27일 날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못 살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라는 이런 방송을 올린 적이 있고요. 또 2019년 6월 27일 날에는 이런 추가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은 끝이다라는 이런 방송을 해드렸죠.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서울이 됐든 지방광역시급이 됐든 중소도시가 됐든 분양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많이 오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거죠.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8월 12일 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저는 부동산의 저승사자, 분양가 상한제가 나타났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터졌으므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서서히 이 정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는 이런 얘기도 민주당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또 뭐 회의를 하고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그날은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해 나가지고 발표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보기관과 국토부와 이렇군저렇군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급등을 하면 이 급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막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건데 정부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인하여 수출이 부진하죠. 내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또 시행을 안 하겠다. 또 시행을 미루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늦추거나 또 굉장히 완화시키거나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서 제가 걱정이 돼서 2019년 8월 27일 날 또 이런 방송을 내보냈죠. 지금 이 상태라면 부동산 폭등한다. 즉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미적 되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KBS 1TV 1호 진단 라이브에서 분양가 상한제 10월 초 바로 시행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또 관계 기관들끼리 또 긴밀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시행할 부분이지 10월 초에 바로 시작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 뭐 하자는 건지요? 결국 눈치를 봐서 10월 초에는 안 하고 뭐 내년 총선 이후나 아니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더 심하게 상승할 경우 그때 또 슬그머니 또 내놓겠다. 이런 취지 아닌가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10월 초의 미시행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에 놓고 본다면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10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10월 초에 바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부의 신뢰성이 깨지는 그런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신뢰를 깨다니.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 수출 부진, 내수 부진.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가미가 되어 부동산 시장이 큰 하락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에 바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 오를 가능성이 증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매매 가격을 놓고 본다면 상승하는 지역, 지금 뭐 서울 쪽 아닙니까? 이런 상승 지역에서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락하는 지역,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도 안 좋지만은 분양가 상한제 이런 여파로 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있겠죠. 그런 지역에 한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에 시행을 안 한다면 이제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보합한 지역, 보합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할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죠. 뭐 20%, 30% 떨어진 지역. 이런 지역도 이제 폭락이 어느 정도는 멈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변 입주 물량들이 소진이 된다면 많이 떨어진 지역조차도 전세 가격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서울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을 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점, 또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끝으로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세계 경제는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 무역 전쟁 중이고 부동산의 가격은 다시 꿈틀거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무엇의 기준을 두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10월 초에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를 하나 덜었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